이게 마지막이죠. 예. 결제 끝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4번 선수가 다시 이 사건의 재점화를 하려고 나대는 거죠. 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오늘은 새벽 이른 시간에 인사드려 봅니다. 네. 저희 담장 세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담장 세웠습니다. 완성했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저희 담장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일단 담장 한번 보고 와서 이야기해 볼까요? 새벽 시간인데 농부님네들 일하신다고 아직 해도 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네, 해도 아직 뜨지 않았는데 동트기 전인데 여기저기서 일하신다고 네, 소리가 들립니다. 소 우는 소리. 소들의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리네요. 네, 이렇게 담장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1단, 2단, 그 다음에 저쪽에 쭉 더 가서 3단, 뭐, 이런 식으로 세워졌습니다. 세워졌고요. 여기 키, 담장의 높이. 담장의 높이 상당히 중요하죠. 담장의 높이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저희는 합의서를 쓸 때, 이쪽 집과 이야기할 때 담장의 높이는 제 땅에서 160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네, 160까지 올리겠다. 저쪽에서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140 정도로 맞췄습니다. 막상 쌓아보니까 생각보다 담장의 높이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네, 140 정도에 맞춰줬고요. 보시면은 담장의 뚜껑이라 그래야 되나요? 덮는 거. 네, 이 부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은 이 브로커 사이에 빗물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프로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위에 덮개를 덮었습니다. 물론 이 브로커를 쌓는 게 높이를 쌓으려고 예정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브로커가 재료가 제법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이걸로 그대로 올려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기초. 네. 이 기초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담장 문제 많았죠. 제일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다 쓰러진 담장 가지고 저희 보고 우리 성토하는 것 때문에 담장 넘어간다. 우리 때문에 넘어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견상하란 얘기구나.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제 땅 돌려주십시오 라고 했죠. 그래서 제 땅이 알고 보니까 약 7평, 두 필지 다 합쳤을 때, 두 필지죠. 합쳤을 때 약 7평 정도가 저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땅 돌려주세요. 담장은 이미 다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때문에 담장이 넘어갔다고 하니 그렇다면 넘어와 있는 담장의 땅, 제 땅이니까 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싸웠죠.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죠. 네. 담장을 있는 거를 부수고 뭐 다 쓰러지긴 했지만 어쨌든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철거를 해야 되니까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철거 비용 다 들어갔죠. 다시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수도 없이 돈 깨졌습니다. 뒷집 솔직히. 그 부분 저도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담장이 다 허물어져 가고 있지만 저는 그쪽 배경을 굳이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쓰겠다. 뭐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땅을 그들이 들어와서 제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 거꾸로 저를 잡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시골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저 땅 토지 사용료 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 사용료까지 꼼꼼하게 챙기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토지 사용료 계산해서 내놓으세요 하기도 그렇고 화가 난 거는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동네 3인방 마을 대표들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네 소문은 토지 사용료까지 내놓으라 그래서 줬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제가 안 받았으니까 상관없고
어쨌든 담장은 저렇게 예쁘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 담장의 금액은 얼마인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물가가 비싸기는 하지만 저 담장의 규격은 길이 40m, 높이 160으로 잡았죠. 일단 기본 틀이 나왔죠. 그래서 옆집하고 의논을 합니다. 왜 옆집하고 뒷집하고 담장을 마주한 뒷집하고 의논을 하는가? 뭐 이러저러한 사유로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좀 상대방의 입장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어쨌든 이러저러한 사유로 저 집이 담장을 50%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반반 부담해도 되고 사실은 담이 필요한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반반 부담하는 경우는 또 그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쨌든 저쪽 집에서 뒷집에서 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담장의 재질도 제 욕심껏 마음껏 낼 수 없죠. 왜? 상대방하고 맞춰야 되니까, 조율해야 되니까. 재질도 그렇고 뭐 재질에 따라서 금액도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제 마음대로 일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기존에 했던 재료, 기존에 있던 재질을 이용해서 하자. 그것이 제일 저렴하고 편리하다면, 너희들도 좋고 나도 좋다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저렇게 했습니다. 아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견적을 받습니다. 제 마음대로 견적받아다 이 업체에다 시킵시다 하면 또 안 되겠죠? 상대가 있으니까. 저 혼자면 뭐, 제가 원하는 데 하면 되죠. 원하는 자재로 원하는 거. 그렇다면 견적서를 받아오세요. 우리도 견적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견적이 1,000만 원 이하는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모두 다 1,000만 원 이상, 1,200~300만 원, 뭐 부가세까지 거기다가 중간에 추가 요금 나오면 아주 그냥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죠.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견적이 왜 이렇게 비싼가? 난이도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난이도가 있는가? 저희 쪽은 성토를 해서 흙이 어느 정도 조금 더 높고 저쪽은 성토를 안 했기에 조금 낮습니다. 지대가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살짝 높고 한쪽은 낮은 상태에서 중간에 담장을 쳐야 되니까 저는 이런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쪽에서 흙이 내려와서 압을 받고 토압이라 그러죠. 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견적이 더 높다. 어쨌든 업체 찾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저쪽 집에서 손을 놓더군요. 나는 도저히 업체 찾기가 좀 그렇다. 그러니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업체를 또다시 찾아봤는데 정말 1,000만 원대 이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가격도 중요한데 일단 튼튼해야 되니까. 담장 무너지면 안전사고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튼튼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제 동생에게 부탁을 했죠. 생각을 한 것이 기초공사와 위에 브로커 쌓는 작업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하자. 그렇다면 브로커 쌓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분들을 갖다가 붙이고 나중에 기초는 우리 쪽에서 작업을 하고 동생 회사에서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금액도 낮아지지 않겠느냐. 견적이 약 700 몇십만 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견적이 나와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걸렸습니다. 제가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죠. 저는 솔직히 업체 선정하고 돈 주면은 그냥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업체가, 동생 업체가, 물론 바쁜데 제가 부탁을 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 끝났으니까 이제는 뭐, 떠들 거 있으면 떠들어 봐야죠. 이 동생 업체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 2번 집 나갔죠. 보따리 싸지도 않고 그냥 성질나서 가방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빙빙 돌다가 들어왔지만 집 나가면 개고생인 거 또 한 번 알았죠. 나이 들어서.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 사이에 장마가 끼었죠. 장마가 끼어서 생각보다 또 늦어집니다. 부글부글 속이 끓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딴 데는 더 비싸다고 하니.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제가 이제 일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옆집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약금을 좀 보내주십사.
어쨌든 일은 일이고. 그랬더니 뭐 이러저러한 핑계 대시면서 뭐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게 7월 12일이에요. 7월 12일부터 견적서를 보내라. 비교해보고 뭐 어쩌고 보내시겠다. 보내드렸죠. 안 보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부드러운 여자입니다. 성깔 아무데나 안 부립니다. 냅뒀죠. 냅둬야죠. 담장 다 대고 나면 주시겠죠. 냅둬야죠. 그래가지고 뭐 업체가 동생이니까 뭐 업체가 동생 아니라 다른 업체라도 제가 먼저 계약금을 보냈으니까 네. 뭐 냅뒀습니다. 냅두고 완공하면 예, 완성하면 달라 그러면 되지. 뭐 당연히 주시겠지. 달라고 안 해도 눈이 있는데 작업하는 거 뻔히 봤는데 그래서 뭐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작업합니다.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담장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입금을 안 해주십니다. 입금은 두 번째 치고 이 담장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뒷집 새마을 지도자 분께서 담장 부분은 우리 누나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누나와 이야기하십시오. 이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마을 지도자한테 연락을 안 하고 이 담장 부분은 누나하고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 누나분이 여기 사세요. 그래서 누나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거니 받거니. 그랬더니 뭐 쿨하게 그러시길래 당연히 주시겠거니. 그랬는데 담장이 다 되고 나니까 뭐 이러한 저러한 말을 하면서 결제를 해주겠다가 아니라 내일 가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내일 가서 이야기하겠다. 제가 거기서 벨이 살짝 꼬이더라고요. 계약금도 보내달라 그랬더니 보내주겠다 하면서 7월 12일부터 보내주겠다. 견적서 보고 확인하고 보내주겠다. 그러더니 8월 12일 훌쩍 넘고 지금 완공을 해도 안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냅뒀고 본인은 부가세가 필요 없으니 부가세 일절 금액을 빼라. 나는 부가세 안 내겠다. 그래서 부가세 저는 필요하지만 어쨌든 저쪽 부가세 제가 달라 말 안 했습니다. 그랬고 세 번째는 공사하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요. 뭐 하시는 부분 보면 알겠죠.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추가 비용 들어가는 거 공사 저희 맡긴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나오면 너무 좋죠. 안 나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추가 비용이 들어갔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일단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거, 벽돌 쌓는 것만 해도 하루 작업을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이틀 꼬박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벽돌들도 사왔어요. 수백 개를. 왜냐하면 제가 같이 갔었기 때문에 합니다. 동생한테 잡혀서 지게차로 떠서 올려주지 않으면 누나야, 누나하고 나하고 둘이서 실어야지. 이리 와, 빨리 타. 이래갖고 벽돌 사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전문적인 건 몰라도 기본적으로 추가 요금이 들어간 것, 추가 비용이 나온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싸운 거 맞고 법정 다툼 하면서 상대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금전적으로도 손해 많이 받고 저 소소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추가 작업 비용 말 안 했어요. 그랬는데 완공됐으니까 현장 확인하시고 결제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현장 확인해보고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벨이 꼬일 일이 없어요. 사실은 현장 와보고 살펴보고 그 다음 얘기할게. 주든지 말든지 이거거든요. 그죠? 뭐 주면 되고 안 주면 다시 이야기하면 되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부터 계약금에서부터 얘기할 때 벌써 꼬고 있었어요. 계속 안 주지도 않으면서 줄 듯 주겠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네, 벨이 꼬입니다. 사실은 뭐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한 달이든 기다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짜증이 나니까 그래서 사업자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작업을 하시는 거 현장 확인할 것도 없이 현장에 계속 계시지 않았냐. 눈으로 다 보셔놓고 매일매일. 더 재밌는 건 뭔지 압니까?
제가 안 보는 사이 현장에 브로커 쌓으시는 분들 살짝 만나서 이야기하셔서 브로커 담장 낮춰라, 높이 쌓지 말아라 라고 누나분이 이야기를 하셨더군요. 네?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한 번은 저 몰래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저 몰래 이야기 하시다가 뭐 제가 슬금슬금 나가는 바람에 네, 현장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한 장 더 올렸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었거든요. 아까 제가 서서 키 높이 말씀드리던 그 부분인데 거기가 그쪽 집에서는 저희 집 정원이 싹 다 들여다보여요. 그래서 제가 정원에서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하면 다 보인다는 얘기죠. 문제는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하는가. 브로커 한 장 더 올라가고 말고 그 한 장 높이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하나 더 올라가면 어떻고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뒷집을 겪어본 결과 이 뒷집 누님이 목탁소리죠. 새벽에 목탁소리. 네. 그 이전에도 사실은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마당에서 텃밭이나 정원을 카메라 가지고 돌아다니면 트로트를 틀어제끼세요. 네, 트로트를 그냥 아주 멋지게 크게 틀어제끼고 그 다음에 통화. 네, 야야 뭐시기야 어쨌니 저쨌니 좀 이렇게 목소리가 크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고 싶어서 저는 거기에 브로커를 꼭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그 집에서 뒷집에서 딱 넘겨다보는 그 위치. 다른 곳은 낮아도 상관이 없지만 그 위치만큼은 기본은 쌓아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분을 일하시는 분들이 한 7, 8장을 덜 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저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만 쌓으라고 얘기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죠. 한 장 더 올리세요. 그래서 8장, 마지막에 좀 더 8장, 옆으로 8장 더 올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면 작업을 하다가 실제로 쌓아지는 거 보니까 매일매일 보니까 생각보다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를 만나서 불러서 이리 와보세요. 여기 막상 서보세요. 서보니까 우리가 합의서 쓸 때는 그렇게 썼는데 계약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 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너무 높다. 좀 낮춰주면 안 되겠냐. 바람도 잘 안 들어오고 네. 이게 정상이죠. 일하는 사람 붙잡고 사부작 제가 그거 안 넘어가죠. 속상하죠. 네. 아유, 말이 한참 샜죠? 한참 샜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도 모르겠네. 결론은 뭐냐. 새마을 지도자가 손을 놓고 누나한테 담장이를 밀었는지 뭐 일이 있으니까 어쨌든 전가를 했고 이 누나님께서는 저한테 갑질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느낄 때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갑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제는 해줘야 되겠고 해주기 전에 이것저것 핑계 삼아서 좀 속을 썩이고 싶은 거겠죠. 그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계약금 보낸다 하면서 일이 완공이 되도록 안 보냈고 두 번째 부가세 싫다 그래서 나 부가세 달란 말 안 했고 세 번째 추가 금액이 들어갔지만 나 입뛰지 않았다. 그냥 결제해달라 그랬다. 50%. 그런데 결제가 아니라 현장에 나중에 가서 보고 그때 얘기할게. 상황 파악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래서 제가 카톡 보냈습니다. 네. 합의서 무효되는 거라고. 지금까지 합의서 잘 써왔고 합의서대로 진행하고 있었고 이게 마지막이죠. 네. 결제 끝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4번 선수가 다시 이 사건의 재점화를 하려고 나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담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왜? 둘이 서로 반반 내서 담장을 세웠으니까 이 부분 저 부분 이야기는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누나 되시는 분, 한 달 전에 나는 부가세는 못 낸다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새벽 4시, 3시 반이었습니다. 택시 끝나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차 여기 그때 빠졌었어요. 진흙이라 비가 와서 장마철이라. 새벽 3시 반, 4시에 온 동네 사람들 주무시고 계시는 그 시간에 아무리 농부지만 새벽 4시에는 주무십니다. 그런데 여기 서서
네, 제가 나왔더니 서서 저보고 우리는 부가세는 못 낸다. 나는 뭐 어쩐다. 막 고래고래. 제가 듣기에는 고래고래해서 목청이 너무 크시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저 누님이 갑질하려고 덤비시면 합의금고 무효화됩니다. 우리는 합의서에 분명히 첫 번째는 이전에 있었던 일, 네, 마무리 짓는 걸로 했고, 두 번째는 담장 들어가 있습니다. 담장 서로 의논해서 반반 부담해서 세우자. 여기까지입니다. 계약서 생각 안 하시고, 합의서 생각 안 하시고, 저렇게 저한테 갑질하려고 나대시면 저 배 꼬입니다. 우리 좀 그만합시다. 네, 요렇게 보냈습니다. 돈을 내야 되니까 본인이 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봅니다. 결제는 안 하면서 와가지고 핑계 잡고 트집 잡아서 뭔가를 해보겠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상황이 상황인데. 상황 판단이 그렇게 안 될까요? 어쨌든 저희 담장 1,200만 원 부가세 별도하면 1,300까지도 갈 수 있는 담장 뭐 700 몇십만 원을 일단 세웠습니다. 세웠고 저는 계약금 주고 일 다 진행하고 다 했는데 본인들은 뭐 돈 안 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입금 말로는 해준다 하는데 네. 입금 내일 해줄게라고 하면서 또 한 말이 있습니다. 단순 작업에 무슨 추가 요금이 들어가냐. 네, 누나분이 카톡을 그렇게 보내시더군요. 끝까지 갑질을 해보고 싶은 거죠. 누나라고. 네. 그런데 거기에다 제가 답글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상대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아니, 단순 작업이면 니들이 업체 붙여서 하지. 지들은 못 해놓고 단순 작업이야? 그리고 단순 작업에는 추가 요금 안 들어가냐? 네 눈으로 봐서 알 건데 아저씨들이 와갖고 네가 꽃이나 네 눈으로 봐서 알 건, 네 눈으로 봐서 알 건데요. 아저씨들이 부르고 쌓는 전문가들이 며칠 일했는지 뻔히 알면서 그날 너도 나도 그리고 네 동생 새마을 지도자님도 셋이 한 자리에 잠깐 모였지 아니요. 봤으면서 왜 그러나 몰라. 오늘 시골댁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